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라이트 큐링 제대로 하기 네 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인다이렉트 레스토레이션과 관계된 라이트 큐링 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큐어링 라이트의 빛이 인다이렉트 레스토레이션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약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클리닉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다이렉트 레스토레이션을 가지고 이번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IPX EMS 시스템, LT와 HT, 그 다음에 셀트라 듀오, 라바 울티미트, 그 다음에 비타 에나믹 등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네, 이러한 제품들을 각각 1mm, 1.5mm, 2mm, 4mm 두께로 제작을 하여서 큐어링 라이트가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빛이 얼마나 이제 약해지는가를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두께를 1mm, 1.5mm, 2mm, 4mm 각각 제작해서 1200mW의 큐어링 라이트의 빛이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빛이 약해지는가를 측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빛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1200mW의 빛을 1mm 두께의 세라믹 레스토레이션에 통과시키면은 원래 1200mW였던 빛의 강도가 약 4분의 1 정도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고요. 재료의 두께가 2mm만 되면 원래 1200mW였던 거가 약 100mW 안팎 정도로 빛이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1mm일 경우에는 원래 그 빛의 강도의 약 25배에서부터 30%, 1.5mm일 때는 약 15%에서 20%, 2mm일 경우에는 10% 내외, 4mm일 경우에는 5% 내외의 빛만이 비춰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우리가 인다이렉트 레스토레이션, 투 스칼라드의 인다이렉트 레스토레이션에서의 레진 세면을 적절하게 중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큐어링 라이트를 충분히 이제 성능이 좋은, 그러니까 높은 파워 덴시티가 나타나는 그런 큐어링 라이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빛의 강도가 높은 큐어링 라이트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그 큐어링 타임을 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벌써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원 중합 레진 시멘트로 중합 시 얼마나 라이트 큐어링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과 같은 인다이렉트 레스토레이션을 가지고 1mm, 1.5mm, 2mm, 4mm 시편을 만들고 그 밑에 레진 세면을 이제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큐어링 라이트의 중심부터 외부 쪽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에 매칭해서 0mm, 센터 부위는 0mm, 그로부터 오른쪽 2mm, 4mm, 왼쪽 2mm, 4mm 지점을 각각 이제 레진 세면을 이제 매핑을 시켜서 그 부위에 마이크로 하드니스를 측정을 했습니다. 저런 세라믹을 통과하면서 빛의 그 균질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보니까 그 세라믹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이제 그거를 통과해서 나오는 빛의 인호모지니어스한 정도가 심해져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레진 세면에서 나타나는 인호모지니스도 이제 더 생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 중에 제가 일부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결론은 그 U200이라고 하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레진 세면인데 맨 그 위쪽 그래프는 1mm일 때, 세라믹의 두께가 1mm일 때,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갈수록 1.5, 2mm, 4mm 세라믹 두께가 있을 때를 이제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벌써 1mm에서 1.5mm만 되더라도 역시 중심부의 마이크로 하드니스도 좀 떨어지고요. 그 외부 쪽으로 갈수록 마이크로 하드니스가 중심부에 비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2mm, 4mm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라믹 재료를 이용을 해서 보더라도 그거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중심부하고
그 주변부에 마이크로아드니스가 동등한 1mm 샘플을 통과한 빛이 20초 동안 라이큐링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1mm 샘플을 통과한 빛에서 20초 동안 라이큐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호모지니어스한 결과를 얻었으니까 요때를 제일 적정한 듀얼 큐어 타입의 레진 세멘을 중합시키기 위한 적정한 에너지라고 보고, 요 에너지에 근거해서 이제 적절한 큐어링 타임 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MO나 DO 레스토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다 이제 라이큐어링을 하지 않습니까? 라이큐어링을 하면은 그 벌써 치아의 MD 다이아메타 때문에 그 주변부, 즉 그 프록시말 쪽에서는 약한 빛이 비춰주는 에리어가 프록시말 쪽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강도의 중압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저렇게 낮은 강도의 중압이라는 거는 듀얼 큐어 타입의 레진 세멘을 사용하더라도 저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중압 강도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결국 듀얼 큐어 타입의 레진 세멘이라도 라이큐어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압 정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듀얼 큐어 타입의 레진 세멘에서의 적절한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중압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계산 방법을 근거로 해서 이원 중합 레진 세멘트로 중합 시 얼마나 라이큐어링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이제 그 분석한 내용인데요. 1000mW 제곱센티미터의 큐어링 라이트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미니멈 에너지가 약 7J per 제곱센티미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1mm 시편일 경우에는 20에서 25초, 1.5mm 시편일 경우에는 30에서 35초, 2mm 시편일 경우에는 40에서 60초, 4mm 시편일 경우에는 100에서부터 140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4mm 샘플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보통 클래스 2 레스토레이션을 제작하면은 프록시말 쪽이 4mm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오클루잘 쪽은 우리가 적어도 한 2m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1분 정도 라이큐어링 해야 되고, 프록시말 쪽은 2분 정도는 라이큐어링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프록시말 쪽도 버칼 쪽, 링갈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1분 정도씩 하게 됐고, 이제 2분 정도 되게 되니까, 네, 그렇게 이제 라이큐어링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듯이 뭐 20초, 30초 해갖고는 불완전한 라이큐어링을 시키기 쉽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인다이렉트 레스토레이션을 세멘테이션 시킬 때 접착제를 먼저 라이큐어링 하지 않는 이유가, 접착제를 라이큐어링 하면은 그 두께 때문에 인다이렉트 레스토레이션이 시팅이 안 될까봐 그러시잖아요. 연구를 해보면 인다이렉트 레스토레이션의 그 갭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프레스 타입하고 이제 캣캠 타입을 비교해 보면은 캣캠 타입이 일반적으로 프레스 타입보다 더 갭이 크게 나타나고, 마지널 갭과 인터널 갭을 보면은 그 인터널 갭이 마지널 갭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갭이 적은 것들이 한 100 마이크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은 150 마이크론, 또 임상에서 또 이렇게 프랩이 제대로 안 된 경우는 200 마이크론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접착제의 두께라는 거는 아까 이제 그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봤듯이, 예를 들면 유니버설 본딩 시스템 같은 경우 20, 30 마이크론 정도로 굉장히 얇고, 거기다가 에지테이션을 시켜줘서 치아에 좀 더 이렇게 침투되게 되면 그보다 더 얇아집니다. 5에서 또 10 마이크론 정도로 이제 얇아지거든요. 사실은 라이큐어링 시켜도 이런 문제 갭들은 훨씬 이제 그보다 갭이 훨씬 작으니까 시팅에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유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지테이션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슬라이드 글라스에 떨어뜨려서 접착제 두께를 이제 측정을 한 건데요. 오른쪽 4개가 유니버설 시스템들이거든요. 이런 유니버설 본딩 시스템들이 일반적인 다른 접착제들보다 굉장히 두께가 얇게 나온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다이렉트 레스토레이션에서 만약 두께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런 유니버설 본딩 시스템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클리니컬 스터디한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클리니컬 스터디의 목적은 유니버설 본딩 시스템과 레진 세멘을 이용해서 EMAX 시스템을 합착시킬 때 세멘테이션 전 접착제를 라이큐어링 하는 것이
수복물의 높이를 높이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클리니컬 스타디를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잠시 보면요. 임상 연구를 위해서 모두 원 비지트로 그 수복물을 이제 프레퍼레이션부터 세멘테이션까지 원 비지트로 다 했고 또 일주일 후에 체크업을 했거든요. 그 과정을 잠깐 보면은 프레퍼레이션을 하고 나서 블루 세라믹 상태로 일단 밀링을 하고 나서 교합을 먼저 일단 높지 않게 조정을 하고 나서 크리스탈라이징하고 그레이징을 한 다음에 다시 환자에게 위치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측정을 하는 거죠. 환자에게 높지 않은지 먼저 측정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테트릭 엔본드 유니버설로 처리를 하고 나서 라이큐어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릴라엑스 울티미트로 세멘테이션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높이가 높아졌는지를 측정을 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싱글 본드 유니버설로 하고 나서 라이큐어링 하지 않고 릴라엑스 울티메트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싱글 본드 유니버설하고 릴라엑스 울티밋은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액티베이터 같은 것이 없더라도 두 개가 같이 작용을 해서 대조군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그럼 그룹 2에서는 당연히 교합이 높아지지 않겠죠. 근데 그룹 1에서도 과연 교합이 이렇게 할 경우에 높아지지 않는지를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총 각각 티트릭 엔본드 유니버설로 충전을 한 자가 14명, 그 다음에 싱글 본드 유니버설 이용해서 접착을 한 환자가 15명이었는데 티트릭 엔본드 유니버설로 한 경우에 총 14환자 중에서 한 명만 세멘테이션 하고 나서 약간 높아진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셨는데 그 정도는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조정을 했고 싱글본드 유니버설인 경우에는 물론 세멘테이션 하고 나서 높아졌다고 한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었고요. 대신 일주일 후에 약간 어색하다고 한 분이 4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합의 높이라기보다는 이제 펑셔널 할 때, 레터럴 무브먼트 할 때 약간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조정을 했습니다. 이 임상 실험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접착제를 바르고 나서 이제 라이큐어링을 하고 그다음에 세멘테이션을 하더라도 높이의 증가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적절한 이제 접착제를 사용해야 되고 이제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로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3가지 종류의 유니버설 본딩 시스템과 컨트롤군으로서 SE 본드를 이용해서 캐비티 내에 도포를 하고 그 접착제가 어느 부위에서 두꺼워지는지를 추가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클래스 2 캐비티를 만들고 클래스 2 캐비티에 접착제를 바르고 나서 그 접착제의 두께를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어를 불기도 하고 불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서 접착제의 두께가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왼쪽 번호가 나온 부위를 각각 전자현미경상에서 접착제의 두께를 측정을 해서 기록한 것이 오른쪽의 표입니다. 테트릭 엔본드 유니버설하고 올본드 유니버설에서는 거의 모든 부위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 SE 본드하고 싱글 본드 유니버설에서는 이것도 역시 다른 부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유독 두 부위에서 문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번 부위하고 7번 부위인데요. 여기가 이제 코너 부위잖아요. 라이트 앵글 부위입니다. 저 부위에서는 에어만 불어갖고는 저렇게 이제 두께가 좁아지지 않습니다. 에어만 불어갖고는 접착제의 두께가 결코 얇아지지 않거든요. 이거를 이제 에어를 불지 않든지 에어를 불든지 간에 항상 2번 부위랑 7번 부위, 라인 앵글 부위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위만 문제를 해결하면은 나머지 접착제의 두께라는 거는 일반적인 투스칼라 레스토레이션에서의 갭 두께보다는 훨씬 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저런 부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어를 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에어로 이제 살짝 불어서 용매를 날리시고 접착제를 바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에지테이션을 시켜주셔야 되죠. 그런 다음에 충분히 용매를 날리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브러쉬를 이용해서요. 그 코너 부위를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분의 접착제를 이렇게 얇게 주셔서 제거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전체적으로 두께가 얇은 접착제의 두께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라이큐어링을 하더라도 실수 없이 그렇게 이제 세멘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접착제를 먼저 라이큐어링을 한 다음에 세멘테이션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접착 강도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접착제를 이제 라이큐어링 하지 않으면은 그 산성도, 그러니까 pH가 낮은 접착제랑 듀얼 큐어 레이트 타입의 레진 세멘과의 뭐 인컴패티빌리티라든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이슈로부터 이제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착제를 라이큐어링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효과적이고 간편한 술식이다. 단 몇 가지 이제 충분한 그 주의점에 대해서 유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인다이렉트 레스토레이션을 이제 제대로 접착시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가진 큐어링 라이트의 성능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적절한 광조사 시간을 알아야겠고, 일반적으로는 한 1000mW 정도의 큐어링 라이트의 빛의 강도가 나온다고 가정할 때 교환면은 한 2mm 정도 두께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교환면은 한 1분 정도 라이큐어링 하는 게 안전하겠고요. 프록시말 쪽은 2분 정도 라이큐어링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착되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먼저 라이큐어링을 하고 세멘테이션 하시는 게 좋고요. 접착제를 라이큐어링 할 때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치아 표면에 문질러 주시고 그다음에 에어로 약하게 불어서 용매를 날려 주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코너나 라인 앵글 부위에 접착제를 닦아내서 얇게 하고 라이큐어링 한 다음에 세멘테이션 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료의 선택 면에서 제가 이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이렉트 레스토레이션에서는 이제 투스텝 셀 패칭 시스템이나 유니버설 본딩 시스템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물론 에나멜 쪽 애칭은 따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스텝 셀 패칭 유니버설 본딩 시스템을 만약 사용하신다면은 테트릭 앤 본드 유니버설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테트릭 앤 본드 유니버설이라는 게 이제 특별한 이렇게 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걸 누르면은 팁에서부터 이제 접착제가 나오면서 저걸 이제 치아에 이렇게 문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브러쉬를 사용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저 팁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측정해 본 바에 의하면 가장 굉장히 얇은 접착제 두께를 보장을 하고, 특별한 이제 팁을 이용하기 때문에 따로 뭐 이렇게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료를 충분한 양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접착제 시스템들이 되게 알코올이나 아세톤 베이스 시스템들인데 이걸 이제 뚜껑을 열게 되면은 굉장히 용매가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더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특별한 팁을 이용한 그 테트릭 앤 본드 유니버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시스템 또는 인다이렉트 시스템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인다이렉트 시스템에서 접착제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접착제를 바르고 나서 라이큐어링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필름 시크니스가 이제 얇은 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테트릭 앤 본드 유니버설 같은 거는 이제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얇게 바를 수 있고 재료 손실도 적고 라이큐어링도 잘 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4편을 통해서 큐어링 라이트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와 관계된 임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